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왜 분석하고 싶었냐? 이 사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보면 재작년 하반기하고 작년 상반기, 자, 창원 의창구 북면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은 64%까지 두 번 유찰돼서 낙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 유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정가, 그 감정 시점과 그리고 현재의 어떤 아파트 가격 차이가 단기에 두 번이나 유찰될 만큼 급락했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 지역 시장을 한번 살펴볼 겸 이 물건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6평, 그리고 대지권은 16.4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가을 9월 정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5개월 정도 만에 진행이 되는,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권리관계는 단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뒤에 나올 어떤 이 물건에 관련된 상황, 이해관계자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흔적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뭐뭐 수협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출을 했고 그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왔다. 층수는 7층입니다. 7층 확인해 주시고, 감정가 2억 4,200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최저가 100% 2억 4,200, 1차입니다. 1차. 아직 유찰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11일 전,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물건이라는 거죠.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을 위해서 법원에 접수가 먼저 됐겠죠. 등기필정 제출되고, 감정평가서 제출되고, 그리고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가압류권자 근뭐뭐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교부권자, 감정인, 채권자 주소 보정,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뭐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제출, 뭐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권자 권리신고, 임차인의 흔적은 없습니다. 전부 가압류권자, 뭐 배당 요구권자들이 이렇게 지금 배당 요구 신청한 거고, 경매 진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뭐 그것만 보입니다. 점유관계. 점유관계 조사서에 보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자, 등기 현황. 현재의 소유자가 2015년 3월 19일, 자, 이것을 매매로 샀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3월 달에 매입하고 두 달 뒤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자, 그 당시 채권 최고 2억 8,200.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가장 빠른 등기, 소유권을 제외한 가장 빠른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후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자는 수협. 자, 여기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뭐 다른 기타 복잡한 권리관계, 인수될 만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의 흔적은 전혀 없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은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음을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죠.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채무 상태가 나쁜 어떤 그런 상황. 자,
연체 가능성 높죠.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도 관리비에 포함인지 당연히 포함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 흔적은 전혀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고 점유관계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명도 확인, 자 명도 계획, 자 명도는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하게 되겠죠. 이 소유권자, 이 세대를 상대로 합니다.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300에서 400 정도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약 300만 원 정도의 협의가 된다면 그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돈을 주고 평화적으로 건물 인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보겠습니다. 2억 5천, 2억 5천. 자, 우리 7층이니까 비슷한 층을 보겠습니다. 이게 16층. 자, 중층 2억 4,500. 16층 2억 5천. 고층이면 2억 4,900.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가 고층 가격이다. 네, 중층 2억 5,500. 중층 2억 5,500. 2억 4,500, 뭐 2억 5,500, 뭐 이 정도의 호가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실제 거래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유사한 평형대 두 가지. 예, 자, 이건 같은 평형이고, 자,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2019년 초에도 2억 4천, 2억 5천, 2억 중반. 자, 2019년 내내 2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연말에 2억 4,600. 연초에 2억 4천. 큰 변화 없이 2019년도는 그대로, 자, 이 가격이 더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온 것이 2019년이다. 가격이 떨어져서 2019년에는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20년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최근에 거래 2억 4천, 2억 3천, 2억 4천 7백.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2018년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2019년도에는 이제 유지가 됐다. 이것이 바닥인가? 아니면 여기서 또 더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경쟁률이 떨어지고 물건은 쌓여 있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현재의 물건 개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 가격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층이니까 2억 4천이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저는 이 가격대의 거래 가장 높게 봅니다. 그러나 좀 더 깎으면 이 정도도 가능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7층이니까. 자, 낙찰 사례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죠. 아파트가 워낙 많고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에 에코 프리미엄과 힐스테이트 3차 2020년 2월 19일과 1월 10일 날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 자, 2차에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똑같죠? 1차가 있고, 이 1차가 시세와 비슷하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유찰됩니다. 그래서 2차에서 모두 낙찰된다. 여기서 어느 정도 써서 적당한 가격에 맞춰서 낙찰을 받는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차이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반응이 없었지만 지금은 8대1, 12대1 정도는 기록한다는 것. 즉, 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는 왔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경기 상황, 수요자의 힘이 어느 정도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2차까지 떨어지면 그게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12명, 8명도 들어오는 어느 정도의 수요의 힘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 이렇게 되었을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다.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96, 95 낙찰가율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감계 힐스테이트 3차 하한가 2억 3천을 적용하면 2억 1,70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자, 이 가격이 더 가능성이 높죠. 2억 2,900. 자, 이거는
2억 2,500. 이 가격이 중간 가격인 2억 2,500을 적용해서 예상 비용표를 보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 이것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2억 3천에 최종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